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일단은 큰 안도의 한숨을 쉬게 하는 뉴욕 증시였습니다. 3대 지수 그야말로 강세를 보여주게 되면서 오랜만에 일제히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오늘도 개장 전 이러한 소식들과 함께 추가로 보셔야 할 내용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닝뉴스 첫 번째 소식은요, K-뷰티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중국 쪽에서도 다시 한번 재도전에 들어가서 사로잡고 있는 우리나라 화장품 시장이 되겠는데요. 스킨 부스터가 또 열풍을 불러일으킨다라는 키워드도 있습니다. 잠시 후 좀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실적과 관련해서는 보일러 쪽에서 경동나비엔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했다는 내용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관세 쪽에서 이 첫 번째 관세 소식은 긍정적이지만 이제 두 번째 관세 소식과 관련해서는 이제 LG전자와 관련된 이제 모멘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지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모닝뉴스입니다. 화요일 개장 전까지 중요한 6가지의 뉴스들 함께 체크해보겠습니다. 먼저 헤드라인으로 만나봅니다. 미국과 중국이 상대국에 부과했던 100% 넘는 관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중국에서 K 화장품에 이어서 스킨 부스터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금양이 한국거래소로부터 1년간의 상장 폐지 개선 기간을 얻었습니다. 경동나비엔이 1분기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호반그룹이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의 지분율을 18.46%까지 높였습니다. LG전자가 베트남 공장의 미국향 냉장고 생산 물량을 일부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첫 번째 무역 담판을 마치고 서로에게 부과했던 관세를 115.%포인트씩 낮추기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이 중에 24%에 달하는 관세는 90일 유예 조건을 달면서 추가 협상을 예고했습니다. 미중은 앞으로 품목별 또 항시 적용할 구체적 관세율을 논의하는 고위급 협의나 실무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협상기구도 설립하기로 다짐을 했는데요. 관세 전쟁의 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중국 소비 경기에 대한 회복 기대감도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시장 영향과 함께 중국 소비 관련주에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중국에서 K 화장품에 이어서 스킨 부스터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미용의료학회에서 한국 미용의료계에서 유래된 용어인 물광을 뜻하는 수의광이 관람객들의 발을 이끌었습니다. 필러나 스킨 부스터 등을 통해서 물광은 투명하고 윤기나는 피부를 만들어주는 것을 뜻하는데요. K-뷰티의 대표 아이콘으로 떠오르면서 중국 시장을 휩쓸고 있습니다. 중국의 미용 의료 시장은 2027년에는 약 70조 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행사장에서는 제테마와 LG화학, 휴메딕스 등 한국 기업들의 존재감이 돋보였는데요. 중국 시장은 기회도 많지만 다만 위기감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LG화학과 휴메딕스가 중국 필러 시장의 상위권을 차지했었지만 현재는 상위권 모두 중국의 로컬 기업들로 대체됐습니다. 현지 기업들의 개발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도 R&D 투자가 활발해져야 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는 K-뷰티의 주역 파마리서치의 최근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쥬란으로 잘 알려진 파마리서치는 주성분인 PN을 다룬 논문이 국제학술지에서는 최다 인용된 10대 논문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홍조 개선 효과까지 보이면서 뛰어난 기술력으로 국내는 물론이고 아시아에서도 선풍적인 인기를 불고 있는데요. 유럽과 미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꾸준한 우상향 흐름을 유지하고 있고요. 전 거래일에는 43만 6천 원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의 흐름까지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금양이 한국거래소로부터 1년간의 상장 폐지 개선 기간을 얻었습니다. 금양은 외부 감사인의 의견 거절로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거래소는 2026년 4월 14일까지 금양에 개선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12일 공시했습니다. 금양이 개선 기간 동안 상장 폐지 사유를 해소할 수 있을지 관건인데요. 금양은 지난해 9월 4,500억 원 규모의 주주 배정 유상증자 계획을 밝혔다가 올해 1월에는 계획을 철회하는 바람에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뉴스입니다.
경동 나비엔의 1분기 국내외 매출이 모두 상승하면서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3,652억 원, 영업이익은 395억 원을 기록하면서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1.2% 증가했습니다. 원가 경쟁력을 확보했고 환율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이익 개선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한편 경동 나비엔은 SK매직의 주방가전 부문을 인수해서 지난 3월에는 나비엔 매직을 공식적으로 출범했습니다. 나비엔 매직의 관련 매출은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될 전망입니다. 다섯 번째 뉴스입니다. 호반건설이 대한항공을 거느린 한진그룹의 지주사인 한진칼의 지분율을 18% 이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호반건설은 단순 투자 목적으로 지분을 매입했다고 밝혔지만 업계에서는 호반건설이 향후 경영권 참여에 나설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호반건설은 한진칼과 경영권 분쟁을 벌인 사모펀드로부터 2022년 지분을 사들이며 2대 주주로 올랐습니다. 이후에도 2023년 페노션으로부터 한진칼의 지분 5.85%를 추가적으로 매입했고 최대 주주인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과의 지분 격차를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반건설이 앞서 2015년에는 아시아나항공의 모기업인 근호산업의 인수를 타진했다는 점에서 향후에는 항공업에 뛰어들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뉴스의 영향까지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LG전자가 베트남 공장의 미국향 냉장고 생산 물량을 일부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7월 종료 예정인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유예에 대응하기 위해서인데요. 상호관세가 추가 협상을 통해서 낮춰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상황을 지켜보면서 유연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베트남 공장의 가동률을 조정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냉장고 물량을 일부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대신에는 기존의 멕시코 몬테레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냉장고 생산량을 늘리면서 미국 시장 공급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상호관세는 미국으로 수출되는 최종 제품에 부과돼서 LG전자와 같은 완제품 업체가 직접적인 영향권에 속합니다. 현재 LG전자는 미국 테네시 공장에서 세탁기와 건조기를 제조하고 있고 멕시코에서는 생활가전과 TV를, 베트남에서는 냉장고와 세탁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베트남 공장의 생산 물량 이슈까지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6가지 모닝뉴스 전해드렸습니다.